안녕하세요.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이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2008년 대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식과 정보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제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한 가지는 고객을 통해서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책에 나와 있는 지식들은 대부분 다 과거의 것들이죠. 책 한 권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 그 책이 언제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미 지나간 것들을 정리해서 지나간 걸 봤더니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 라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경험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고 하는 분식집을 하고 있었는데 옆집에 있는 B라는 분식집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사실 이제 현재에 대한 얘기죠. 매출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너는 어때? 뭐 이런 얘기죠. 그죠? 또 뭐, 우리 이런 걸 받았는데 그거 써보니까 그거 어때? 그 제품이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사실은 현재 살아있는 정보들, 아직까지 활자화되지 않은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책이나 이런 과거의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거기 때문에 기본 원칙에 대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더라. 마케팅은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또 뭐 고객 관리라고 하는 건 이런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좋더라.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집을 지으려고 할 때는 이 토대가 탄탄해야 되는 것처럼 이 과거의 지식을 통해서 내가 그 직업이나 그 사업을 하는데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는 게 좋죠.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도 사실은 다 그런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간병인들이 간병을 하기 전에 그 간병사 교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미장원에서 머리를 하면서 이제 그 미용사한테 물어봤는데요. 미용사 자격증을 따도 처음에 이 미용실에 나오면 정말 두렵대요. 이 드라이어 하나 말리는 것도 정말 이게 혹시 뜨겁지 않을까 두렵고, 머리 감기는 것도 그게 뭐 보통 이게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배웠다고 해서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라고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체험하면서도 내가 배우는 거 있죠. 근데 그럼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미래.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돈을 벌고 싶으면 다 부동산이 오르고 나서 사는 게 아니라 오르기 전에. 근데 너무 멀리 보고 사면 사실은 수익이 별로 없고 한 발만 앞서가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한 발 앞선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고객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또는 사업을 하기 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또 책의 말이 아니라 앞으로 내 고객이 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바로 한 발 앞에 있는 그 돈줄을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창업시장의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소비자의 트렌드, 소비자들은 뭘 원하고 있는가, 소비 트렌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2008년도 창업시장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비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소비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웰빙이라든지 또 몸짱이라든지 또는 자기만의 어떤 개성을 추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또는 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든지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령대별의 어떤 그 생활 양식을 봐야 됩니다. 사실 어떤 우리가 트렌드만 얘기할 때 좀 실수하기 쉬운 게, 요즘은 퓨전이 뜬대, 퓨전을 해야 된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 안 하면 다 망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그 주변을 돌아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바로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는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가, 또 30대는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가, 20대는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가, 10대는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건 뭐냐면요. 저는 지금 40대인데 정말로 지금도 청춘인 줄 알아요.
근데 가끔 대학교에 가가지고 강의를 해서 20대들을 딱 앉혀놓고 보면 청춘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로 이 듣는 좋아하는 음악도 다르고 문화를 즐기는 방식도 다르고 뭐 저는 남친이 없습니다. 남편 하나밖에 없지만 남자에 대해서 보는 관점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건 뭐냐면 이 연령 안에 뭐가 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는 것인데 바로 이 트렌드가 그 연령대별의 사고관과 연령대별로 추구하는 어떤 그런 개성과 가치에 들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비자의 트렌드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반드시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되는 어떤 가치, 생활 양식, 문화 양식, 사회 환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연령대별로 이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 전체적인 소비 트렌드를 보기 전에 연령대별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 상권하고 이 연령대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어떤 상권에 가면 인구 통계 조사를 딱 해보면 30대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30대들이 많이 사는 데는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죠. 따라가는 연령이 있습니다. 누구죠? 애들. 그죠? 0세에서 한 10세 전후 이런 아이들이 꼭 따라갑니다. 그러면 40, 50대가 많이 사는 동네에 꼭 따라가는 데가 있죠. 바로 10대. 그죠? 이 아이들이 따라가고 5, 60대가 많이 있는 데는 20대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20대가 되면 이제 30이 넘어서도 결혼 안 하면 요즘 뭐 뜨는 싱글족이 되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권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또 우리가 업종들을 어떤 동네에 가서 상권을 볼 때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면 2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 많이 있는 그런 상권이 있고 또 30, 40대들이 많이 있는 상권이 있고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그 고객들이 유동하는 시간대에 가서 보면 우리가 상권 조사를 할 때 연령별 체크를 합니다. 성별 연령별 체크를 해보면 여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동네가 있고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동네가 있고 또 연령대도 똑같은 여자라고 하더라도 아줌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동네가 있고 20대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동네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기 전에 상권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제 각 연령대별 특징을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0세에서 10세까지는 어때요? 주로 0세와 10세가 많이 있는 상권은 주로 소비를 결정하는 사람이 엄마죠. 30대 라이프 스타일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0세에서 10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교육입니다. 조기 교육. 그죠? 이 조기 교육과 엄마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상권을 보고 업종을 선택하는 그런 안목을 갖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10대들은 어때요? 우리나라의 10대들은 어떤 10대예요? 어떤 10대죠? 꿈과 희망이 넘치는 10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이 넘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럽죠. 암흑기라고. 소비에 있어서는 암흑입니다. 운동화도 잘 안 사시는 옷도 잘 안 사 입고 뭐 오로지 그냥 집하고 학교하고 학원하고 오가면서 공부만 해야 되는 게 이 10대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은 그렇게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이 10대들이 가끔 나가는 데는 그 지역의 인구 한 뭐 20만 정도 되는 지역의 중심 상업지구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대는 어떤가요? 20대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특히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 문화가 형성이 돼 있는데 20대는 유행 선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최첨단 유행을 받아들이는 이 전진 기지가 바로 20대들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 2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은 항상 유행의 첨단을 걷죠. 우리가 외국에 이제 나가서 벤치마킹을 다녀봐도요. 가장 그 어떤 사회의 문화의 다양성을 보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20대들이 많이 있는 대학가 부근의 상권을 가봐야 돼요. 그건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40대들이 많이 있는 상권을 가면 전통을 보죠. 전통.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오는지 전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40대들의 중요한 이슈는 뭐죠? 40대들. 자, 30대 주부하고 40대 주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30대 주부들은 나의 개성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은 20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행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또 이 돈보다는 라이프 스타일, 문화, 개성, 어떤 품격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40대로 딱 넘어오면 조금 바뀌죠. 그래서 이 40대들은 제일 관심 있는 게 애들, 그렇죠. 애들 교육입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게 건강이에요. 건강. 이 40대가 넘어가면 조금씩 느껴지거든요. 건강. 그래서 유기농 식품점의 주 고객이 30대와 40대인데 30대가 가는 유기농 식품점의 내방 동기하고 40대가 가는 유기농 식품점의 내방 동기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40대는 첫째가 애, 둘째가 건강, 셋째가 자기, 이제 그 다음에 자기예요. 남편보다는 그 다음에 자기입니다. 남자들이 있는 40대는 사실은 이게 소비 공동시대입니다. 또 사실은 이전하고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남자들이 점점 더 소비를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가 않죠. 50대하고 60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거기는 건강밖에 없어요. 건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완고한 편이고, 근데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게 여성들의 변화에서부터 5, 60대 소비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나를 추구하는 개성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우리나라의 그 굉장히 큰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는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2012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고 고령화 속도가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게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연령별로 봤을 때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연령별 트렌드가 소비 트렌드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고 있을까요? 를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 트렌드로 꼽고 싶은 것은 전통 음식의 약진을 꼽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을 많이 다니고 또 가면 반드시 음식 문화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음식만큼 사실 경쟁력이 있는 게 없습니다. 특히 외국에 나가봐도 이 오리엔탈이 가지고 있는 이 특히 건강학적 가치는 뭐 대장금의 그 빅히트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모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이 죽을 미국의 커피숍에 깔면 어떨까? 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도 이제 섭이라고 하는 걸 먹지만 우리나라 죽 중에 보면 섭 못지않게 참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전통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이 있고 특히 또 정부에서 이 농민들의 농산물 생산품하고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처가 주 음식점이기 때문에 많이 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전통 음식은 대부분 다 건강과 관련돼 있죠. 건강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한정식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외국의 밥상하고 우리나라 밥상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밥상은 전부 다 약이에요. 전부 다 약입니다. 뭐 약을 비타민 이런 걸 별도로 먹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몸에 좋은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전통 음식이 굉장히 약진이 되는데 이 뭐 한정식까지 이렇게 한 상 차려서 먹는 그런 트렌드라기보다는 어떤 경쟁력 있는 하나의 음식이 사실은 이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전통 음식점들이 앞으로도 계속 약진을 할 것이고 이미 이제 그런 성공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보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고 요즘 이제 찌개를 또 상품화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쭈꾸미 요리 같은 것도 이 전문점화 되어가지고 나오고 있고 이런데 어쨌든 전통 음식에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프리미엄 외식 사업. 지난 방송 때 제가 메시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프리미엄급의 외식 사업이 많이 이제 그 올해는 각광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시중에 나가 보면 이 커피숍들 너무 많죠. 뭐 발에 정말 채이는 게 커피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커피와 반대편에 이제 녹차라든지 또 허브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녹차 에스프레소 샵이라든지 또 이 커피는 물론 당연히 지급을 하겠지만 이 허브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차를 가지고 어떤 이 다양한 기법을 해서 뭐 에스프레소 차처럼 이렇게 만드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유기농 차 또는 그 허브차 또 녹차 이런 에스프레소 샵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아무래도 햄버거나 이런 것들이 패스트푸드들이 좀 약간 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샌드위치 전문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샌드위치점 중에서는 블랙 앵거스라고 해서 쇠고기의 최상등급을 쓰는 그런 어떤 그 전문점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프리미엄에 관련되는 그런 식품 음식점들이 인기를 끌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카페형 업종이에요. 이 카페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도 좋아하고 창업자도 좋아하고 양쪽이 다 좋아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왜 좋아하죠? 예쁘고 아늑하고 이런 공간을 좋아하죠. 창업자들은 왜 좋아하죠?
이 주부님들의 꿈이 바로 카페 하나 가져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쁜 카페, 그죠? 이 욕구가 서로 맞물려가지고 카페형 업종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식 카페. 한식 카페는 뭐 아이스크림 전문점 같아요. 아이스크림 전문점 같이 예쁘게 만들어 온 곳에서 이 카페를, 그 한식을 판매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족발 카페. 들어보셨어요? 카페, 족발을 먹는데 옛날처럼 막 풀에 쳐놓고 막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카페처럼 생긴 우아한 테이블과 인테리어에서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카페 중에.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 라면 카페라는 게 있어요. 재즈 라면 카페. 재즈 라면 카페에 가보면 진짜 와인바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바에 앉아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은은하게 재즈가 흘러나오고 조명은 나를 정말 감동시킬 정도로 정말 아늑한 조명이 흘러나오고 이런 재즈라면 그 카페 같은 것도 일산에서 등장을 했는데 아주 젊은 주부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에 있는 업종들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카페를 한번 결합해 보면 그 사람이 블루오션이 되는 겁니다. 뭐 블루오션이라고 해서 하늘 안에 새로운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것들을 그렇게 변신시키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이제 등장을 할 거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는 생활 밀착형 업종들이 다시 뜰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동안 대형 할인점들이 많이 확산이 되면서 아파트 단지 상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1층에 가보면 뭐밖에 없죠? 무슨 업종밖에 없죠?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밖에 없을 정도로 이 생활 밀착형 업종이 다 적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할인점이나 이런 데 가서 한 바구니 사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재워놓고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량으로 소비를 하다 보니까 다 썩어서 버리는 게 더 많더라. 그리고 냉장고에 많이 넣으니까 신선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요즘은 뭐 총각내 야채 가게라든지 이렇게 가까운 데서 조금씩 사가지고 신선한 것을 먹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동네에 뭐가 많이 생기고 있죠? 총각내 야채 가게 같은 약간 업그레이드된 야채 가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 편의점이라고 해가지고 과일도 사고 과일 주스도 먹을 수 있는 일본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정육점들도 카페형 정육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주 신선한 고기를 전문화해가지고 옛날처럼 막 잘라서도 팔지만 포장육으로 되어 있어서 부위별로 또는 가공품과 함께 판매하는 그런 카페형 정육점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유기농 뭐 식품점 이하 뭐 이렇게 생활 밀착형 업종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고 장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트렌드는 가벼운 식사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먹는 게 부담스럽죠? 여전히 양푼이째 드세요? 전 정말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자취를 했기 때문에 진짜 양푼이째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먹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남자들은 어떠나? 남자들도 양이 많지만 요즘은 남자들도 뱃살 관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인한테 구박받고 회사에서도 아주 게으른 사람 이렇게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벼운 식사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시중에 많이 나가면 이제 뭐 주스를 판매하는 점포라든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카페라든지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플러스 알파 뭐다? 가벼운 식사류를 첨가한 그런 음식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인기를 얻는 게 우리나라에서 상륙을 했죠. 외국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숲 앤 샐러드. 빵과 샐러드와 숲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전문점들이 등장을 했고요. 당연히 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뭐 죽카페 형태로 해가지고 나왔지만 죽이 점점 더 다른 형태로 확산이 될 수도 있다고 보죠. 그 다음에 또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브런치. 유럽의 여성들이 좋아하는 이 브런치. 늦은 나른하게 잘 자서 하고 아침에 일찍 먹는 게 아니라 귀족들 부인들처럼 우아하게 10시, 11시 나가가지고 점심과 저녁, 아점이라고 하죠. 먹는 이 브런치 메뉴들. 그리고 빵과 가벼운 식사들을 이렇게 그 뷔페식으로 차려놓고 조금씩만 쿠키 하나, 빵 하나, 또 뭐 샐러드 조금 해서 먹는 이런 형태의 어떤 가벼운 식사 메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파이를 결합한다든지 와플을 결합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가벼운 식사를 취급하는 다이어트형 음식점들이 많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복합형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기에는 약간 좀 우리 너무 이제 이 상품이 단순하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는 데 좀 한계가 있고 소비자들도 불편한 게 있죠. 그래서 요가 하는 데서 기왕이면 피부 관리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셀프 다이어트 있는데 셀프 다이어트 하는 데서 또 다른 피부 관리라든지 또 다른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욕구들이 결합이 돼서 바로 이제 등장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점에서 가볍게 먹고 나오면서
뭐 음료수도 하나 사고 내가 필요한 것들 간단하게 샀으면 좋겠어. 이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데 가보면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이 결합되어 있는, 한쪽은 바식으로 해서 가볍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한쪽은 편의점처럼 어떤 공산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모 편의점이 앞쪽에 이제 그 찐빵, 그죠? 겨울에 많은 호빵이라고 하죠. 호빵. 그 다음에 어묵. 그죠? 그 다음에 또 떡 코너도 있어요. 떡도 뭐 저렴하더라고요.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걸 보는데 그 앞에 이제 그 광고 그 LCD 화면을 봤더니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레스토랑이라고 자꾸 자기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 편의점인데 광고 문구를 보면요. 신선한 레스토랑 계속 나와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추세를 반영해주는 어떤 복합화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실제로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데 가봐도요.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곳에서는 편의점이 거의 이 패스트푸드점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복합형 매장이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 한 가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유기농 전문점에도 가면 요즘 뭐가 들어있죠? 그 정육점이 쇼빈숍이라고 하죠. 쇼빈숍 형태로 들어가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미용실이라든지 아니면 카페 같은 데에 광촉매가 발산이 되는 조화를 꽃카페처럼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꽃이라고 하는 것은 장식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판매를 해서 내가 부가소득을 얻을 수도 있죠. 근데 생화 같으면 어때요? 재고 문제 때문에 이제 이게 안 팔리면 이제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광촉매 플라워, 아트 플라워이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화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죠. 또 북카페가 있죠. 책을 팔면서 카페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차도 마시고 책도 보기도 하고 또 책을 살 수도 있는 이런 형태로 점점 더 이제 복합화되어 가고 있는 트렌드가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어떤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서비스업의 다양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 외식업, 서비스 판매업이 있는데 업종별 기상도를 보면 일단 그 외식업은 구름 끼어 있는데 간간히 햇볕이 얼굴을 삐죽삐죽 내면서 한번 웃고 또 숨고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판매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새로운 어떤 생활 밀착형 업종이 등장을 하고, 또 요즘은 그 대기업이나 이 중견기업에서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많이 로드샵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성들, 20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패션 네일 전문점에다가 목욕용품점까지 결합한 그런 업종도 나오고 있고, 또 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패션 네일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또 화장품 가게도 요즘은 보면 공주방처럼 꾸며가지고, 그죠? 이 브랜드를 달아가지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매 업종은 사실은 이제 막 이렇게 맑고 개고 있는 중이에요. 그동안 판매 업종이 굉장히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 위세에 눌려가지고 구름 속에서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랬는데, 이제 잠잠해 이제 개고 있어요.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서비스 업종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2002년도 이후에 참 암울했던 장기간의 불황 때문에 참 이 서비스 업종이 많이 두각을 못 나타냈는데, 정부에서 서비스업을 굉장히 육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그 1인 10색에서 10인 1색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외국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전문직을 가지고 있거나 또 싱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업종에 대한 수요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견 낙골당이라든지 또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해주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또 일반 가정에 호텔식 한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데가 있어요. 우리 호텔에 가면 청소 딱 해놓고 옷 뭐 해가지고 가벼운 이런 식사 그거 하고 하는데, 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가사 도우미하고 조금 다른 거는 이게 청소만 해주고 이 밥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청소 몇 번, 그죠? 또 우리 집안 청소해야 되는 거 몇 번, 광촉매 코팅 같은 거 1년에 한 번, 또 욕실 리모델링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회원제로 해가지고 연간 호텔식 서비스를 풀 패키지로 제공하는 이런 형태도 나오고 있다. 그 외에 뭐 애견을 화장시켜주는 어떤 그런 서비스라든지, 또는 뭐 계단을 청소해주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또 여러분들 앨범이 요즘 되게 두꺼운데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만의 잡지책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사진을 이제는 잡지처럼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가지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그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하고 관련해서 육류 업종도, 옛날에는 삼겹살이 그 여왕이었죠. 퀸. 뭐 싹쓸이 하듯이 이렇게 음식점을 점령했는데, 삼겹살에서 뭐 소, 돼지 해가지고 요즘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또 판매 업종들은 점점 더 스마트화돼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소비 트렌드가 다양하게 그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그 2008년도 대전망,
그중에 이제 소비 트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유능한 트렌드 메이커, 트렌드 헌트라고 합니다. 트렌드를 잘 파악해가지고 사냥꾼처럼 사냥을 하는 사람을 트렌드 헌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평소에 소비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 됩니다. 내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아까 답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고객 속에 미래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바로 고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깐깐한 고객이 되면 깐깐한 소비자가 되면 여러분들도 훌륭한 트렌드 헌터, 트렌드 메이커가 되어서 성공하는 창업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